오케스트라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종목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른 주특기도 종합적인 사고나 종합적인 기획력을 다들 원하실 텐데 저희 스포츠 마케팅처럼 또 이렇게 다이나믹한데도 꼭 역량이 필요하고 보라는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노션이라는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스포츠 마케팅 하고 있는 이호섭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한데 1998년에 1999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동계 아시안 게임의 개폐막식 제작단의 학생 때 아르바이트 가서 연출단에서 일을 했었고 종합 경기대회, 그러니까 뭐 윈터대회, 썸머대회 이런 것들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프로모션, BTL 그리고 뭐 종합 마케팅 기획 해왔고 정식으로 보직을 받은 건 최근이죠. 1년 전에 스포츠 마케팅 팀장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자본이나 컨텐츠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굳어져 왔고 그리고 원활하게 단단한 토대를 위해 성을 쌓았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가 전문화됐어요. 아시겠지만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해야 되는 일들이나 아니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나 그리고 주어지는 챌린지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좀 다른 거는 뭐냐면 다른 모든 캠페인들은 사실은 짜여진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뤄내고 싶어요. 이를테면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TVC를 찍어서 이런 내용을 잘 전달이 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게 목표죠. 그러면 이제 그 효과들을 조사해서 이른바 KPI라고 하는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벤트도 이러저러 해서 만약에 피날레가 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런 큰 틀에서 마케팅 틀에서 이 대회를 예를 들어서 협찬을 하든 제작을 하든 이런 선수를 후원을 하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긴 하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 게임을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야. 그 선수가 골을 넣을지 못 넣을지 MVP가 될지 아니면 그날의 평점을 제일 낮게 받을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원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죠. 선수가 정말 놀라운 기록을 냈다든지 아니면 선수가 보기 안 좋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는데 마침 뒤에 A보드에 우리 로고가 나가고 있다든가 그래서 계속해서 리플레이가 된다든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이나믹하죠. 제가 하는 일은 저희 클라이언트의 마케팅을 대행하는 거고 그 중에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유로파 리그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그다음에 호주 오픈, 테니스 뭐 이런 것들을 후원하고 우리 후원사를 대신해서 후원사에 최대한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일들을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제일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해외 업무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밤에 이메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밤 사이에 이메일들을 보고 그다음에 각종 기사들을 보면서 밤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구나를 보고 안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둘째는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진도 관리를 하는데요. 이를테면 리그 오브 레전드 유로피안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스프링 서머 시즌이고 그다음에 유로파 리그는 보통 아시다시피 3Q에 시작하잖아요. 그 시즌이 해를 바꿔서 그리고 연초에는 오스트리아는 오픈이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클에 맞는 진도 관리가 있어요. 그때에 맞는 유로파 리그 결승전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시즌이 조금 끝나고 선수들이 조금 시간이 남은 시즌이면 유소년 축구 교실 같은 걸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빅게임이 있으니까 고객사의 다양한 딜러나 초청객들을 엔터테인할 수 있는 코스피를 기획한다든지 또 어떤 종목의 재계약 시즌이 됐다 그래서 이게 1년을 도는 이런 사이클들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클을 담당하시는 팀원분들하고 진도 관리하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셋째는 고객사분들을 포함해서 협력사분들 해외에 계시는 대행사들이라든지 전화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화해서 고객의 니즈가 바뀐 건 없는지 혹은 로컬의 유럽이라든지 로컬의 어떤 특정한 이슈가 생기는 건 없는지 이를테면 초병 같은 거죠. 상시 감시해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알아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대중의 반응들을 좀 보는 거고 근무 시간도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죠. 52시간은 넘길 수 없게 되죠. 당연히 그거 저희 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52시간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정하는 상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52시간을 다 안 넘겼다라고 자랑할 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베스트는 40을 맞추는 거죠. 근데 스포츠 마케팅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40 딱 베스트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일단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거리 비행이 많고 뭐 국내에서도 당연히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는 게 많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플러스 시차 유럽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컨퍼런스 콜이 보통 셋업되는 게 6시, 7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끝나면 그에 따른 또 팔로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 콜 늦게 끝나면 좀 아침 늦게 나오고 하고 있는데 또 아침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이 조금 근로시간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해요. 저희 회사에서 드리는 직원들한테 주는 베네핏은 복지 혜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당연히 법에서 정하는 휴직이라든지 근무 시간이 다 있는데 저는 우리 회사에서 해주는 혜택들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외부 강사들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TV에 나오는 명사들이 와서 뭐 한 2시간씩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거가 너무 좋고 저는 그게 회사에 좀 되게 고마워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을까? 본인이 정말 열정을 다 바쳐서 집중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를 좀 키우시면 잡고 하실 때 많은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